자, 27쪽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제 극한의 이제 수식으로 놓고요. 이제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27쪽에 마플리안 이렇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어떤 거냐면 극한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극한에서 첫 번째로 개념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얘가 연속인 경우라면 이어져 있는 경우의 그래프였다고 치자. 그거는 x가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건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건 결국은 우리는 그 값을 그냥 집어넣고 말죠. 자, 첫 번째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 식이 만약에 연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뭐 x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절대값 x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얘가 절대값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면 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x가 2에 한없이 왼쪽에서 가까워지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건 결국은 우리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4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연속 이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도 극한값은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값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절대값만 나오면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절대값도 어차피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끊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얘가 1이 됐던 2가 됐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국은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어져 있는 경우라면 연속인 경우라면 아무 그냥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수값으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그냥 함수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0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에 가까워졌는데 오른쪽 그럼 괜히 또 헤매고 다니죠. 자극한이건 우극한이건 얘가 이어져 있는 경우라면 그냥 2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얘가 그러면 지금 극한의 계산을 할 때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것을 문제로 낼 수 있냐면 연속이 아닌 경우 연속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속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연속이 아닐까?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분수가 나왔을 때 연속이 아니에요. x-1분 적었잖아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데 x-1분의 하고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x-1은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분모에 있으면 분모가 뭐가 돼버리는 거죠?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갔을 때 얘가 끊어지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정이 안 됨이 돼버리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럼 분수가 나와서 근데 분수가 나왔을 때도 분모가 뭐 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모가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모가 0일 때. 그래서 문제들이 몽땅 다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을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의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따져봅시다. 얘가 좌극한을 따져볼게요. 좌극한을 따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만약에 2였고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고 칩시다. fx의 좌극한을 따지면 여기에다가 어디에 가까워지죠? 2라고 하면 여기다 2 집어넣었잖아요. 머릿속에는 여러분 2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은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2에 가까워지는데 밑에 끝도 없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점이 두 개가 있다 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양자 같은 개념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엄청나게 작은 애인데 얘랑 얘랑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고 할 때는 결국 우리 이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좌측. 자, 왼쪽은 어쨌든 안 끊어졌으니까 2야. 오른쪽도 어쨌든 안 끊어졌으니까 1이야. 라고 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분수함수가 문제가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 개념을 지금까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극한의 계산을 할 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의문이 뭐지? 왜 좌극한 우극한을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 왼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여태까지 그림 갖고 쭉 하더니 여기서는 좌우가 없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것도 좌우 하셨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뭐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마구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0이 아니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는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0에 가까워지면 0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 나오지? 1 나오죠. 그냥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이제 위에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게 되죠? x 위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이것도 0 나와버렸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극한의 계산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숫자로 가는 경우에 극한이 있어요.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극한이 있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숫자라고 하는 것의 극한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단원 이름 자체가 지금 함수의 극한 단원이죠. 그래서 숫자로 가는 것이 지금 원래 수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무한대로 가는 것은요. 무한대로 가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요. 옛날에 원래 이게 같이 있었는데 요즘 이것이 미적분으로 갔어요. 미적분 쪽에서 수열의 극한에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다룹니다.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수열이니까 그때는 x라고 안 하고 n이라고 표현해요.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무한대라고 x는 무한대라고 해서 함수의 극한인 것 마냥 가장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에요. 일단 이 함수의 극한은 숫자로 가는 것의 극한에서 x에다가 한없이 1을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할 때 자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주면서 얘가 0에 가까운 놈이 나왔고 이것도 0에 가까운 놈이 나왔죠. 이 두 0은 정말 0이 아니죠. 계속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죽어도 진짜 0이 될 수는 없어요. 한없이 가까워만지는 거지 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은 될 수가 없는 애라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인수정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셨던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자, 어떻게 푸시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수정리에 의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있다. 자, 이게 문제 풀 때요. 여기는 죽어도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변화도 없고 틀릴 수도 없어요. 무조건 그거로 가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 숫자가 넣잖아요. 일단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봐서 분모가 0인데요. 만약에 분자가 1이었다고 칩시다. 이것은 답 없음. 극한값 없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자 대입을 해봤더니 여기가 숫자가 나왔고 여기가 0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냐면 0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0분의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누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됐죠. 자, 이제 요 세 번째 패턴이에요.
그럼 0분의 0이 나왔으면 자,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요 몫은 어떻게 구하지? 자, 인수 정리를 해보실 때 나머지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나머지 정리잖아요. 근데 이 몫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게 뭐죠? 조립제법이죠. 맞지? 조립제법 모르시는 분은 질문할 때 꼭 오셔야 돼요. 자, 조립제법을 씁니다. 1, 4, 3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여기다 내려와서 1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0이 나오겠죠.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 플러스 2라고요. x 플러스 3이 나왔겠죠? 분의 x 플러스 1이고 리미트 x는 없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분의 0은 어떻게 푸냐면 얘랑 얘랑을 약분을 해버립니다. 약분해도 상관없죠? 왜? 둘 다 0이 아니고 0에 뭐 한 거니까? 가까운 애니까 약분해도 상관없는 거 동의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했어요. 그 다음 거 문제. 여기서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 이것을 아주 바닥바닥 뚫어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것에 리미트 이 값이 나오죠. 약분이 되니까 뭐라고 나오죠? 1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은 왜 안 따질까요? 얘 문제예요. 여태까지 좌극한 우극한 그렇게 강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속으로 이제 개념이 헷가닥하죠. 왜 여기서는 안 따지지? 원래는 다 따지는 건데요. 여기 왜 안 따지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니까 같이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얘 뭐죠? 연속이죠. 연속이면 굳이 마이너스니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여기 그냥 2라고 하는 것이 나왔겠죠? 자, 그럼 답은 뭐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2라고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신가요? 자, 이걸 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정리가 되게 되냐면 여기 자 이제 개념 속으로요. 이거 안에 있을 때는 가까워지고 이거 안에 있을 때는 가까워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 인간 지금 푸는 거 보니까 이게 1이지? 이게 2지 하더니 그냥 곱해서 2지라고 답을 썼잖아요. 배신감 느끼지 않냐? 여태까지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 안에 있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고 나온 값은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아니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그냥 1하고 2를 곱하면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죠.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 인간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개고생을 시키더니 그럼 진작에 숫자 놓고 답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자극한 우극한 막 그렇게 따졌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 이론적인 근거들을 아셔야 돼요. 요거 극한 문제에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극한의 옳은 것 찾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딱 써놓고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묻거든요. 그것의 99%를 얘로 풀어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정리를 합시다. 그 어디다 공간 어디에 가면 그게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38쪽에 가면 그게 있어요. 빡빡하게 옳은 것 찾기 써 있잖아요. 이거 다 놓고 여러분한테 읽어봐 집중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쥐지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몽땅 다 새롭게 개편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 극한을 계산을 할 때는 극한의 어떤 계산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하나. 자, 거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요. 리미트 fx가
무한대도 안 쓰고 숫자도 안 썼네요. 똑같습니다. 숫자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똑같은 경우예요. 얘가 만약에 fx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 알파라는 값에 수렴한다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럼 알파는 무한대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것은요, 딱 지정된 하나의 숫자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무한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면 알파라고 쓰시면 안 돼요.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동 발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gx가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 둘 다 수렴한다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수렴한다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써드리는 거는요. 이 두 개의 값이 각각의 값을 갖는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리미트 fx하고요. gx를 더하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거예요. 자, fx가 어떤 값이 가까워지고요. gx도 어떠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은요. 그냥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것이 뭐 두 개가 더하기가 있는데요.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생겨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x 플러스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4에 가까워지고 여기가 1이면 4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어떤 놈 한 놈은요. 이게 뭐 이렇게 생겨서 y는 x였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여기는 1에 가까워지겠죠. 둘 다 좌극한을 때릴게요. 이놈의 좌극한은 여기서부터 땡땡땡땡땡땡땡 계속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놈의 좌극한은 땡땡땡땡땡땡땡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랑의 y값과 y값을 뭐 하란 얘기죠? 더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해두고만 빼두고만 곱해두고만 같은 계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설명 하나 하면. 자, 그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를 더한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거랑 이거랑은 더한 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랑 더했다는 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얘랑을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결국 얘랑 더한 애들은 어디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더한 애들하고 가까워지겠죠. 자,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고 좌극한을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것의 극한은 결국은 이것의 극한값과 같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얘랑 더해서 이루고 얘랑 더해서 이루고 얘랑 더해서 이루고 계속 더하고 계속 더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이 그럼 1에 가까워지는 애는 4에 가까워질 거, 1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결국은 두 개를 더해도 같은 값이 되겠죠. 극한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같은 개념으로요.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는 애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어도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해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위에서 아래 빼는 거니까 동일할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곱해도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이 얘랑을 더했던 뺐던 곱했던 경우도 그 함수에 가까워지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두 함수가 얘가 수렴하는 값이 나오고 얘가 수렴하는 값이 나오면 수렴이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그냥 마구마구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나누기를 따져봅시다. 나누기라는 얘기는 gx가 분모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맞죠? gx가 분모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베타분의 알파라고 써도 되느냐?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거 분의 이걸 할 때 요놈이 뭐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0이 되면 분수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딱 하나만 주시면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겁나게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것 중에서요 70%가 이 얘기예요. 70%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얘랑 얘랑이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볼게요. 얘 수렴했어요? 얘 수렴했죠? 얘 수렴했어요? 수렴했죠? 자, 그러면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어떤 극한값을 계산하다가 수렴하는 놈이 나오면 아, 이놈을 따로 빼내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수렴하는 놈이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따로 빼도 상관이 없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지는데 x제곱 빼기 1분의 하고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면 이거 뭐 되죠? 0 나오죠, 그죠? 근데 요 놈이 그러면 1 넣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x-2라고 x 플러스 1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요 놈은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는 뭐가 되죠? 2죠. 분모에 있으니까 아마 2분의 1이겠죠. 저는 이거를 바깥으로 빼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의 계산을 했을 때요. 수렴하는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따로 떼버려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되게 잘 하셔야 숫자가 되게 간결해져요.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1이 있었는데 자, x가 1에 가까워서 분모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1이 있었고 혹시 요거 안 되시는 분은 뭐 하면 된다고?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조립제법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x가 1에 가까워지면 여기가 뭐 되죠? 3 돼버리죠? 그럼 3분의 1 바깥으로 뽑고 풀으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놈이 생기면요. 바깥으로 따로 떼버리셔도 계산할 때 별 무방하다는 얘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게 원리의 다예요. 이게 원리의 다인데 이게 원리의 다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얘기를 가지고요.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볼 거예요. 자, 어떻게 높이냐면 첫 번째 미지수를 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요. x 빼기 1분의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다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이것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됐든 아니면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 얘 뭐 나오죠? 0 나오죠. 자, 순서는 변화가 없어요. 숫자로 가는 건 일단 대입해 보는 거예요. 0 나왔어요. 그럼 위에가 뭐 나와야 되는 거죠? 0이 나와야 되죠. x에다 1 넣었을 때. 0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 식은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관계식 하나가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럼 a는 뭐라고 튀어나오잖아요.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a 값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x-를 약분하 그럼 이제 문제가 이리로 돌아갔잖아요. 숫자가 다 알려진 거. 그렇다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여기도 2를 대입하면 이것도 0이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물론 여기가 이제 이 값이 수렴한다면이 되겠죠. 어떤 값이 있다면 1이든 2든 3이든 있다면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식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x-1하고 x-2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뭐 돼요? 수렴, 요것도 수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우려먹냐면 x가 한없이 1로 가까워질 때요.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거꾸로 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요. 무조건
지금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아, 그만 좀 보세요. 에이, 잘라고 지금 폼 잡아놓고. 자, 미지수가 2개까지도 해결이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0 나오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여기 동의되셨어요? 얘가 0이 아니고 숫자면 답은 뭐여야 된다고요? 없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었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오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여기가 x-1이니까 여기도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x-1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풀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잘 틀려요. 이것 때문에 100% 질문 나옵니다. 질문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B는 넘어가면 뭐 되죠?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빼기 1이죠. 맞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그럼 여기에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x-1은 있어야 된다가 동의되는 거죠. 인수정리니까. 그럼 조립주의법을 쓰겠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여기는 0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x-1하고요.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x-는 약분됐죠? 요거 두 개 1이니까 따로 떨궈줬고요. x가 넘지 1로 갈 때 이거는 뭐겠어요? 2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요 놈이 값이 뭐 나온다? 2가 나오니까 a는 뭐란 얘기네? a는 0이란 얘기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구하는 거로 문제를 낼 수 있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 이걸 갖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패턴 볼게요. 마플 개념 읽기 1번에 2번 문제. 자, 이것을 계산해라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쓰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요. 30쪽에 보면 마플 개념이 핀 4번에 3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요, 지금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요, 이 문제랑 원리가 똑같은데요, 단지 이렇게 써놓으면 어렵다고 느껴요. 자, 문제를 풀어가요. x가 한없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분모가 뭐 됐어요? 0 됐죠? 그럼 여기다 1로 가니까 문제가 이상하다. 3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분자도 뭐 나오죠? 0 나오죠? 자, 여기서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무조건 인수정리 법칙이에요. x에다 1 넣었더니 뭐 나왔다고요? 0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이래요. x에다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x-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있죠. x에다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아까 제가 이랬죠. x-1이라는 인수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x-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나와요. 그럼 키는 딱 하나잖아요. 여기서 x-1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치? 자, 여기도 볼게요. x가 없이 0으로 간다는 게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는 0분의 하고 숫자니까 얘 무한대인데? 머릿속에 이렇잖아요.
x가 0 집어넣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니까 여긴 0인데요. 누가 이길까? 얼라 그렇게 어렵다. 0이 이겨? 무한대가 이겨? 모르겠다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어떤 치졸한 짓을 한 거냐면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게 x분의 하고 요놈이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사실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0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0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x라는 인수가 있어요. 무조건 x라는 인수가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x-1이라는 인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1은 인수가 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교과서 다 바꿔야 돼요. 인수 정리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인수를 뽑아내느냐지. 니네 루트에서 니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루트로 없어요. 유리화밖에 없죠. 니네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통분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여기가 다항함 쓰면 니네 조립제법 썼잖아요. 루트니까요. 0, x, 이거는 유리화밖에 없고요. 이거는 통분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지식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합니다.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 뭐 나와요 그러면? x-1 나오죠. 여기 x-1이잖아요. 신기한 게 아니고 무조건 x-1은 나와야 돼요. 수학적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랄하고 싶은 애들은 이렇게 내겠죠? 세제곱해서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걔 쓰잘데기 없이 어렵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데 원리는 딱 하나예요. 1 넣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x-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나온대요. 그럼 그 모양만 바꿔서 바꿔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1이니까 약분됐죠? 해결됐죠? x가 하나씩 1에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뭐예요?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튀어나오고 마는 거예요. 자,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동시에 같이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분수가 되는데 0분의라고 해서 몽땅 다 위로 올려버리시면 개념은 똑같은데 이게 분모에다 x에다 0 넣을 때 0 나왔죠? 분자도 0 나왔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무슨 인수 나와요? x라는 인수는 무조건 나온다는 건데 분수에서 할 수 있는 짓이 뭐밖에 없죠? 통분밖에 없어요. x-1분의 분자 분모에다가 여기는 1밖에 없고요. 더하기 x-1 이렇게 하면 이거분의 이거 해서 통분됐죠? 맞잖아요? 그럼 얘랑은 이렇게 없어졌으니 x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 x랑은 서로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 두 개는 그냥 1로 약분이 돼서 나왔겠죠. 어차피 지워졌을 테니까.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요게 그 극한을 계산하는 아주 이게 답니다. 극한값의 계산은 요거로 다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니네들 괴롭히려고 뭔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하겠죠. 뭐 영어로 갈 때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 뭐죠? 0이 있겠죠? 그럼 fx에는 무조건 어떤 인수가 있어요? x라는 인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고급풀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x하고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x가 2차였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fx가 2차였다 그러면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놓으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fx가 3차라면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fx가 몇 차인지 안 가르쳐 줬을 때는 어떻게 풀래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fx가.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x는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까지 되셨어요? 하나 더 합시다. 여기가 제곱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x가 하나씩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3이다 이제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x에다 0 집어넣을 때 분모가 0이니까 fx는 무조건 x는 하나 있어야 되죠. 근데 fx에 x가 하나 있고 약분하고 나도 x가 남죠. 그렇죠? 그럼 근원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일단 뭐가 있고 봐야 되죠. x에 제곱이 있고 봤어야 되죠. 여긴 0이 아닌 어떤 애가 있다. 잘 보세요. x가 하나씩 0으로 가까워졌어요.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x제곱이 있죠. 그럼 분자에도 분명히 x는 몇 개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2개는 있어야 되죠. x가 2개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때는 되시겠죠. 그럼 n은 최소한 2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2개가 약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남은 계산에서 답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2개가 있죠. 근데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얘를 지우고 위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된다니? n이. 얘가 2개가 되면 얘랑 얘는 약분되고 숫자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숫자로 놓을게요. 이쪽에 이제 x가 없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개면 약분하고 답이 5라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 값이 0이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놈이 하고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n은 최소한 몇 개까지는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 냅니다. n의 최소값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풀 건데요. 자, 아까 제가 1번이 요거 인수 정리로 푸는 방법이라 그랬죠? 일단 요거 갖고 한 것에 대한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요거 지나고 나면 다른 풀이법이 있어요. 뭘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시고 나면은요. 요 부분을 갖다 푸는 다른 방법의 풀이법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미분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면. 자, 그러면 27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21번의 1번 문제예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갔어요. x제곱 빼기 1분의 f의 x가 있고요. 분의 여기가 8 곱하기 x의 4제곱 빼기 1이 1일 때 f의 1값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2001년도 수능 주워 먹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1 넣어서 0 나왔죠. x 빼기 1은 있겠죠. 그런데 요 놈이 얘랑이 약분이 되지 않아요? 그쵸? 약분이 되면 그냥 똑같은 숫자니까 어차피 여기 보세요. x-1분의 x-1 곱하기 3분의 2가 있으면 그냥 약분하고 3분의 2 쓰시면 되잖아요. 숫자에 갖고. 그럼 다시요. 리미트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데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2고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약분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1에 가까우면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x 플러스 1도 있었어요.
1 집어넣고 2구, 1 집어넣고 2구. 어차피 2랑 2랑은 약분되는 거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극한의 문제에서 약분되는 게 있으면 그냥 쓱쓱쓱쓱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요거 약분이 돼버리죠. 그럼 뭐 나와요? x제곱 플러스 1이 남았겠지 위에? 맞죠? 자, x가 나오면 어디로 갑니다?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f에 1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6이 되겠죠? 그럼 요것이 뭐란 얘기죠? 1이란 얘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값은 16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건 그래서 약분을 되게 잘해준다는 거. 자, 평가하는 사람은 두 번째 문제 후다닥 풀고 갑시다. 자, 해보세요. x 빼기 2랑 x 빼기 2는 약분되니까 x 플러스 2에 fx만 남겠네요. 그죠? x가 2로 가니까 4 곱하기 f의 2가 12다 그랬으니까 f의 2는 3이다. 큰 문제 없죠? 자, 넘어갔습니다. 자, 13쪽으로 갔어요. 28쪽에. 28쪽으로 갔어요. 자, 이 부분의 문제는 은근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볼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요. x-1분의 자, f의 x 빼기 6이 5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요. x 세제곱 빼기 1분의 자, fx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f의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약간 요령껏 푸는 사람들은 요령껏 푼다라고 푸는 풀이들이 있고요. 나는 그 요령이 없어. 여러분 딱 따져보세요. 난 요령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나는 요령이 있는 사람이다. 일단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x가 한번 일로 가면 여기다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왔죠. 그럼 여기다 했을 때 여기도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그러면 x에다 1은 f의 1 빼기 6은 0이다 라고 하는 박스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f의 1은 뭐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f의 1은 6이다가 됐어요. 여기다 1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으니까 분모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도 0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랬죠. x-1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풀법 첫 번째 풀법이에요. fx 빼기 6에 x-1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뭔가 식은 더 있었겠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뭔가 x에 대한 식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요. 요 놈의 x가 없이 1로 가니까 여기 분의 x 빼기 1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랑 이렇게 됐겠죠? 그럼 h에 1 집어넣을 때 h의 1은 뭐라는 얘기가 나오죠? 5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약분한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x에다 1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 1 집어넣은 값은 5가 나와야만 이 식이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는데 리미트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여기서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1 집어넣어서 0 나온다는 식이 있고요. 약분한 다음에 대입해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식이 나온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놈 볼게요. 여기가 x-1은 무조건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남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남는다 그랬죠? 자, 아까 고수들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이놈이 3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3분의 1은 바깥으로 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 분의 fx의 제곱 빼기 이건데, 자, fx가 이놈이죠? 이거 플러스 6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fx를 여기다가 집어넣기 전에 여기는 fx 곱하기 fx 빼기 6이 돼 있죠. 이렇게. 자, 제가 무식하게 할게요. fx 빼기 6이 이거니까요. f의 x는 x-1 hx 플러스 6이 되잖아요. fx가. 그럼 fx에다가 이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여기에다 더하기 6이니까 요 놈은 뭐가 되냐면 fx는 요거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곱하기 fx 빼기 6이니까 그냥 요 놈이죠. x-1에 hx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분의 x-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요 놈과 요 놈 뭐가 되죠? 약분이 되죠. x에다 넣지 1 들어가니까요. 1 들어가니까 아까 이놈 뭐라 그랬지? 5라 그랬죠? 자, 이놈은 5예요. 자, 여기는 x에다 1 집어넣으니까요. 요 놈이 0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여기는 6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0이다 이렇게 돼요. 화장한 건데 그지? 니네 이거 풀만 하겠어요? 못 풀 것 같아요? 자, 나는 이 정도 센스가 없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난 잘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요. 이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요. 되게 문제가 되게 복잡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5라는 값에 수렴하죠. 얘가 수렴했죠. 그쵸? 중요한 건 얘가 수렴했다는 거예요. 얘가 수렴하면 이거를 통째로 치환을 해버려요. 수렴하는 놈을 몽땅 통째로 치환해버립니다. 자, 제가 이걸 갖다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하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방법은 몰라도 무조건 푸는 걸 원할 거야 라고 하시면 수렴하는 놈을 갖다 치환해 버리세요. 아무거나 치환할게요. 저거 hx라고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5다가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아까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수렴과 수렴이라면 더해도 좋고 빼도 좋고 곱해도 좋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얘를 바꾸냐면 hx는 수렴하잖아요. hx는 수렴하잖아요. 그쵸?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같으니까 fx는 x-1 hx 플러스 6이다라고 fx를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에 분명히 x-1이 있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개념이 이 식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fx 빼기 6에는 x-1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수렴하는 놈을 갖다가 hx라고 치환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치환을 해버리고요. 요걸 fx 는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고요. 분해 이렇게 놓고요. 자 fx 제곱 빼기 6fx 이것도 눈치상 이렇게 쓰는 것까지도 뭐 이렇게 해야 편한 거니까 다 때려 집어넣어줘도 되긴 돼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거는. 자 fx 대신에 이놈을 집어넣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빼기 1 hx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fx 빼기 6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hx 이렇게 해요. 자 리미트 x가 없이 1로 가는 거니까 이놈 두 개는 약분됐겠죠 이렇게. x가 없이 1로 가니까 여기는 3분의가 됐겠죠. 자 여기는 6 나왔겠죠. 자 여기는 h의 1인데요. h의 아까 hx의 극한가 뭐라 그랬어요? 5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얘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풀이로 제가 풀이법을 하나 더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센스로 잡아가지고 물론 좀 얘는 똑같은 거니까 사실은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얘를 fx로 묶으면요. fx로 묶고요. fx 빼기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의 x 마이너스 2라고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요놈 두 놈이 아까 이거 5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다 틀려지는 거예요. 유형별로. 얘가 5니까 이건 5고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3이고요. 그럼 f의 1만 구하면 되네요. f의 1은 아까 6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쓰시면 제일 빨라요.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풀어요. 왜냐면 빠르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이는 사람은 나는 얘가 안 보여 라고 하는 사람은 치환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질문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연습 하나 하고 갑시다. 확인 유제 22번 문제요.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22번 1번부터 합시다. 저 위에 거 요거 인수분해 시켜놓은 거 혹시 보이세요? 그치? 응. 여기를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3으로 바꿔놓는 거 보이시죠? 자 혹시 눈치가 있으신 양반들 요 놈이 뭐라고 알려줬잖아요. 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놈 따로 잘라버리란 말이에요. 6이라고 알려줬어요. 6이고요.
아니요. 여기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여기 뭐겠어요? 마이너스 6분의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f의 마이너스 3 빼기 11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f의 마이너스 3은 뭐예요? 여기다 아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것도 0은 무조건 나오고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자, 물러갔다. 이거를 아까 뭐라고 놓고 푸시라고요? hx 라고 놓고 fx는 그럼 어떻게 돼요? fx는 x 플러스 3 곱하기 hx 빼기 1이다가 fx가 되는 거예요. 바꿔 때려 넣고 푸시면 돼요. 그럼 이놈 들어가면 이놈은 x 플러스 3하고 hx 나오고 약분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실까요? 근데 지금 이 풀이가요 겁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뒤로 갔어요. 뒤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40쪽에 수능 특강 2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요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할 거예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고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요. 자, fx 플러스 gx 값이 존재를 한대요. 그때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gx 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리미트 f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값이 있대요. 근데 느닷없이 gx가 등장을 합니다. 얘랑 얘랑을 더했더니 그 값도 있대요. 그럼 gx도 존재하는 거냐? 이따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헐, 머릿속으로 돌아다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럴 때 옳은 것 찾기에 여기서 나와 있는 옳은 것 찾기에 95%를 얘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가 어떤 값이 있으니까 수렴한다죠. 근데 이 값도 수렴한다죠.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제가 수렴하는 놈을 제가 치환해서 풀으라 그랬죠. 수렴하는 놈을 니네 좀 전에 이거였잖아요.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리미트 이것이 2다라고 하면 이 놈을 뭐라고 놓고 풀으라고요? hx다라고 치환하고 풀으라 했잖아요. 왜? hx는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체를 갖다가 치환해버려요. 그래서요, 극한에서는 수렴한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수렴한다라는 놈이 나오면, 자, 그래서 이 놈을 갖다 어떻게 바꿀 거냐, 문제를. 리미트 fx는 알파다. 그 다음에 리미트 hx는 베타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면, 얘랑 얘랑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누어도 되는데 단 분모가 뭐면 안 된다고요? 이게 옳은 것 찾기에 90몇 %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거 이렇게 바꿨잖아요. 물어본 게 뭐죠? gx죠. 자, 요 놈을 아까 hx라고 했잖아요. 그럼 gx는 뭐예요? gx는 hx 빼기 fx잖아요. 예? 자, 얘 수렴하나요? 수렴하죠. 얘는요. 수렴하잖아요. 아까 수렴하고 수렴을 더하고 빼고 곱해도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하나 더 할게요. 밑에 있는 수능 특강에 니은번 볼게요. 자, fx 값이 있다 그랬고요. 여기는 fx 곱하기 gx 값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타라고 놨겠죠.
자, 이렇게 되면 리미트 gx 값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중에 이 말은 없었죠. 근데 제가 푸는 거 보면 돼요. 수렴한다 그러면 알파라고 때려놓으세요. 또 하나 수렴한다 그러면 베타라고 때려놓으세요. 또 있으면 감마라고 때려놔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요 놈을 수렴하는 놈이니까 이 놈을 뭐라고 놓는다 그랬죠? hx라고 놓는다 그랬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베타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이 hx니까 gx를 물어봤죠? g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fx 분의 hx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이거 나눠도 된다는데 딱 하나 조심할 게 뭐겠죠? 알파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니네 그래서 이 그림 중에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니네 그 프린트 내가 나눠준 것 중에 얘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게 있었죠. 자, 극한과 극한인데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을 해요. 그럼 잘라서 각각 분수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분모가 뭐 되면 안 된다고요? 0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림 중에서 얘가 0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게 이제 숫자에 대한 극한 문제였고요. 돌아왔어요. 자, 미정계수법 연습 하나만 딱 하고 갑시다. 31쪽이에요. 마플 개념 익힘 문제 5번 문제예요. 자, 해봅시다. 해보세요. 5번에 1번 문제예요.